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argmax를 사용해서 두 함수 사이의 영역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rgmax 사이트에서 arg2D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 그림이 보이시나요? 세 가지의 그림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금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부등식, 두 번째는 그림판, 세 번째는 블록 코딩을 활용을 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argmax 같은 경우에는 현재 integral이라는 적분 명령어가 있기는 하지만 두 함수 사이의 영역을 표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argmax 자체의 명령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편의를 위해서 저는 그림을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저희가 그려야 될 그림을 이 그림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기본적인 함수를 먼저 입력을 해 놓고 이제 영역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두 함수 중에 위에 올라와 있는 이제 함수를 fx라고 정의를 하고 저는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5를 입력해서 엔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함수 같은 경우에도 gx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엔터까지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모습의 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이전에 저희가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다 했었거든요. 올라와 있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좌표축을 그러면 한번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저희는 X축, Y축 범위 설정을 활성화하고요. 마이너스 3에서 3 정도, 4 정도 할까요? 그리고 Y축은 마이너스 2에서 5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X축과 Y축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렇게 이제 숨기는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얼추 비슷한 모양이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함수가 이제 조금 제한된 범위에서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함수식 밑에 저는 y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리고 gx도 y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를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함수가 제한돼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이 기하창을 한번 조금 움직여 보시면 반영이 돼서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한번 해 볼 건데요. 저는 텍스트 도구를 사용해서 좀 빠르게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함수식과 텍스트들을 다 한번 입력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했던 것들은 이전 영상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사실 이 화살표도 다른 영상에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 이 영역 표시에 조금 중점을 두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두 함수 사이의 영역을 부등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라는 건데요. 우선 부등식으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대수창에 y가 fx보다 작은 부분을 한번 엔터 클릭을 해 주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fx의 하위 부분의 영역을 이렇게 이제 색칠을 해 준 거죠. 그런데 이 점선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더블 클릭을 해서 등호까지 포함을 해서 엔터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실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부분은 이 모든 부분을 표현을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하단에 함수의 영역을 제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 얘가 뭐 gx보다 크다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저는 적당히 y는 1보다 큰 부분만 색칠을 할 수 있게끔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y는 1보다 크다만 표현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이때 함수 얘를 클릭을 해서 색상을 좀 변경을 해 주시면 검정색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색상에 맞춰 회색으로 변하는 모습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x는 0과 2 사이도 제한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콤마 해서 x가 0과 2 사이까지도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영역 자체를 x는 0에서 2 사이, y는 1보다 큰 이러한 부분의 영역만 표현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gx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를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번에는 gx 윗부분에 영역이 표현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y가 1보다 이번에는 작다로 표현을 하면 1보다 작은 영역이 색칠이 되고 있습니다. 콤마 해서 x가 0과 역시나 2 사이다 를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또 제한이 됐네요. 특히 색상에 따라서 영역의 색상도 바뀌기 때문에 이 함수를 검정색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제 함수의 그래프도 색상을 검정색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매끄럽게 이렇게 표현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약간은 선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저는 x는 2를 엔터를 해주고 y의 범위를 0에서 4까지로 제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색상과 선 스타일을 변경을 해 주시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네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부등식을 활용해서 원하는 함수의 영역을 색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그림판을 한번 활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등식으로 표현한 부분은 삭제하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세팅은 이런 식으로 함수식의 텍스트를 다 입력하시고 함수값도 입력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대신 이 영역을 이제 부등식이 아니라 그림판을 활용한다라는 건데요. 대신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구분된 영역을 실선으로 이제 만들어 주셔서 정확하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영역을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현재는 실선이 원래는 네 번째가 실선이어야 되는데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실제로 실선을 클릭하면 점선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현재는 네 번째 이 점선을 클릭하시면 실선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세팅된 부분을 캡처를 해서 그림판으로 가지고 갈 거예요. 우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원래는 저는 다른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만큼은 이 R2Ms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크린샷 기능을 사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캡처하기를 클릭하셔서 적당하게 드래그를 해 주시고요. 여기서 PNG와 SVG 다운로드가 있는데 저는 SVG, 즉 벡터 이미지로 다운로드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하단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운로드가 되었다라는 게 뜨거든요. 그래서 열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돌려보시면 엄청 크게 확대가 돼요. 저는 최대한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된 상태에서 캡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판으로 왔습니다. 네, 이전에 Shift 윈도우 S를 사용해서 제가 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Ctrl V만 눌러도 이런 식으로 붙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최대한 제가 확대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사용할 것은 지금 이 부분 색 채우기 기능을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회색을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색이 채워집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게 점선이 아니라 실선을 했던 이유가 실선을 해야지만이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에 이 끝에 보면 약간 미세하게나마 색칠이 좀 덜 된 상태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림을 크게 이제 캡처를 해서 색을 칠한 다음에 다시 그림을 좀 축소시키면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이 보이지 않거든요. 혹시 색이 너무 진하다 하시면 다른 색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괄 선택을 해서 다시 저희가 원하는 부분으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컨트롤 A 하면 일괄 선택이 되었고요. 컨트롤 C 하면 복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사된 것을 붙여 넣어서 적당한 사이즈로 축소를 해보면요. 이런 그림이 표현이 됩니다. 아무래도 아까 그림보다는 좀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지저분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의 단점은 이 부분을 내가 점선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좀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또한 부등식도 마찬가지고 그림판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색칠을 해서 이제 표현을 할 수는 있으나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흰색 종이가 아니라 회색 종이를 사용해서 시험을 치른다 라고 할 때는 이 색칠된 영역이 잘 표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빗금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이 부분을 빗금으로 표현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블록 코딩을 좀 활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블록 코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블록 코딩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블록 코딩을 하나하나씩 같이 만들어 보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만든 파일 하단에 링크 있으니까 클릭 한번 해 보시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텍스트를 입력을 미리 해 놓았는데 이게 저장된 것을 불러오다 보니까 가끔 오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오류가 있으면 텍스트를 클릭해서 백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좀 그냥 띄워쓰기만 수정을 해도 얘가 제대로 반영이 돼서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만들어진 거 실행 한번 해 볼게요.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나고 그 사이의 영역이 칠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클릭해 봤을 때 얘가 굉장히 뭔가 많은 짙은 선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 보실 수 있죠.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보면 얘가 점이 무수히 많거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점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다 연결을 해서 다각형으로 만든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다각형을 만들었을 때의 효과적인 부분은 저희가 클릭을 한 다음에 패턴 네 번째 그리고 첫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빗금을 생성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빗금의 뭐 선의 굵기라든지 아니면 간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조정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과 같이 영역을 색칠을 하는 게 아니라 빗금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블록 코딩이 나중에 다른 식으로 변형을 할 때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되냐면요. 제가 주석을 이렇게 놓았는데 잠깐 끄도록 할게요. 우선 변경시켜야 되는 부분은 두 함수 중에 더 위에 위치해야 될 함수의 식을 여기 입력해 주시면 돼요. 대신에 따옴표 사이에 입력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뭐 fx까지는 놔두시고 이 부분만 함수식을 변경하시면 될 것 같아요. gx도 똑같이 이 부분만 gx의 식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x로 한번 바꿔서 실행을 시켜 볼까요? 네, 그러면 이 fx와 x 사이의 영역을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 보실 수 있죠. 네, 원래 함수대로 다시 변경해서 실행해 보면 똑같이 이런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코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이 두 함수를 A1과 B1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두 그래프를 검정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표현을 하고자 하는 범위를 x의 시작값과 끝값을 0과 2 사이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0과 1 사이로 설정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해당 부분만 이렇게 표현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패턴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빗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n은 뭘 뜻하냐면 제가 위에 점을 50개, 밑에도 점을 50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뭐 이거를 10개만 해줘도 표현이 되기는 하겠죠. 조금 더 줄여볼까요? 5개. 네. 5개 해도 뭐 아직까지도 좀 볼만한 것 같아요. 좀 극단적으로 2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이 좀 작아질수록 내가 보고자 하는 영역이 이런 빈 공간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그림의 사이즈를 만드실지 제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값 같은 경우에는 적당하게 큰 값, 지나치게 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값을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부분은 변경을 하실 필요는 딱히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구분구조법의 원리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한번 보시고 질문 있으실 때는 댓글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가 너무 길게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좌측에 그러면 fx를 클릭을 하시고요. 함수식을 찾아서 범위 제한을 해야 되는데 스크롤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류순으로 그냥 바꿔서 해버리면 제일 밑에 함수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식을 y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리고 이 부분도 y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한 후에 엔터를 누르고 이렇게 기하창을 움직여 보시면 반영이 되네요. 다시 저는 이 부분을 빗금으로 표현을 해서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